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40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면 자신의 재정적인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기회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당장 그것이 아주 위험한 착각이자 기만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60이라는 나이를 훌쩍 넘긴 분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부를 일구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파괴적인 패턴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고작 몇 달 만에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돈에 대해 지금껏 배워온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40이 되는 시점에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감옥은 벽이나 창살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들과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한 적 없는 뿌리 깊게 박힌 신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단순히 은행 잔고를 흘깃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의도적으로 회피해온 모든 것을 밝은 빛 아래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숨겨진 빛, 무기한으로 밀어둔 꿈, 그리고 그저 자잘한 지출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끊임없이 당신의 수입을 잠식하는 습관들 말입니다. 이 인생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재정적으로는 마치 자동 조종 장치에 맡겨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구서를 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을 통제하려 노력하지만 그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의 전체적인 흐름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편안한 환상을 만들어내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저 이전 해와 똑같은 또 다른 한 해일 뿐입니다. 제가 토론토 소방서에서 근무할 때 바로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매달이 마치 이전 달과 똑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 상당 부분이 청구서로 빠져나갔고 저는 이것이 그저 저의 운명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잠시 멈춰서서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들어오는 단 한 푼, 나가는 단 한 푼까지, 그리고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여 묻어두었던 모든 열망까지 말입니다. 정말이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덕분에 저는 놀랍도록 강력한 무언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명확함이 부족하다면 결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깨달음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밤에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눈앞의 길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0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면 이런 변화를 시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믿음에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들은 뒤돌아보며 나는 시간을 다 썼어 또는 나는 기회를 놓쳤어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종종 간과하는 것은 현재 순간의 명확함이 수많은 해를 어둠 속에서 맹목적으로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은 당신이 목표와 수치를 글로 적을 때 뇌가 의사결정과 관련된 특정 영역을 활성화하여 다르고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것을 일관되게 증명합니다. 영우는 계획을 꾸준히 적는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만 하는 사람들보다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최대 42%까지 더 높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가 저 자신의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저는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였고 변변한 대학 학위 하나 없었으며 의미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지 않는 직업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저는 수익성 높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함, 일관된 행동,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규율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돌이켜보면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적어 내려갔던 그 첫 번째 행동이야말로 모든 것을 점화한 필수적인 불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40살이거나 그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바로 그 똑같은 행동이 훨씬 더 심오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귀중한 자산인 경험, 풍부한 개인적인 역사, 그리고 더 깊어진 성숙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숫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삶의 복잡성을 파악하며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향상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재정적인 삶의 운전대를 확고하게 잡고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정확히 어디로 향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결정적인 두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정의된 목적지가 없다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결국 제자리만 맴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레이더 시스템과 매우 흡사하게 작동합니다. 내적인 자원을 활성화하고 진정한 기회를 식별하며 방해 요소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좌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정규 교육도 계획도 없이 그저 상황이 발생하는 대로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첫 번째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작은 카드에 적어 주머니에 넣었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어둠 속에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미래를 향한 심오한 약속이었고 너무나 생생한 이미지여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어떠한 논리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나의 잠재의식이 나를 위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확히 정의하는 의도적인 행동은 현재 행동 내의 모순들을 극명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재정적인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든 돈을 비필수적인 것에 쓴다면 그 모순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명확한 계획 없이 끝없는 초과 근무를 계속 받아들인다면 그 모순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 당신은 매일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한 목적지와 일치시키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뒤 그 목표 카드를 다시 펼쳐보고 당신이 세심하게 적어두었던 삶을 정확히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은행 계좌가 한때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정확한 수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일상이 다르고 당신의 선택이 다르며 당신의 사회생활도 달라져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심오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히 정의하고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했으며 그에 따라 행동했고 나머지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현재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으로부터 5해 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오늘 명확한 목적지를 정하는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지금으로부터 5해 뒤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이 질문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강제합니다. 명확한 목적지가 있을 때 매일의 모든 결정은 심오한 의미를 얻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 돈을 부지런히 절약하고 공부의 시간을 할애하며 방해 요소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세심하게 설계한 미래에 대한 귀중한 투자가 됩니다. 목적지가 없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종종 부담스러운 희생처럼 느껴지지만 명확한 목적지가 있다면 필수적인 디딤돌로 변모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꿈꾸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글로 적는 것입니다. 단순히 적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질 때 당신은 내적, 외적 힘을 작동시켜 종종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비적인 전환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선택하는 것, 설령 그것이 완전히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이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당신이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이 심오한 정체성의 변화가 다른 모든 것이 뒤따르도록 보장합니다. 40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도 당신이 번영하는 것을 가로막는 지배적인 힘은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결정을 심오하게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 즉 당신의 패러다임에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당신이 깊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미묘한 정신적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당신을 대신하여 효과적으로 말합니다. 그건 불가능해. 그건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또는 그건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는 끈질긴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합리적인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패러다임이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족, 환경, 교육,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대화의 영향을 받아 수십 년 동안 세심하게 조립되었으며 깊이 박힌 습관처럼 당신의 신체 세포 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것의 대부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흡수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 개념을 처음으로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필사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할 때조차도 특정 것들이 나를 그저 오래된 습관으로 밀어 넣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 다리를 팽팽하게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밧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몇 달 내내 변하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하고도 결국 모든 것이 익숙한 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노, 수치심, 그리고 강렬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전적으로 정상적인 일입니다. 전형적인 반응은 나는 노력했지만 그냥 안 됐을 뿐이야 라고 부정하거나 그건 그저 동기부여를 위한 헛소리일 뿐이야 라고 축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안개를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결정의 고삐를 잡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의식적인 자아입니까? 아니면 그 자동적이고 뿌리 깊은 내면의 목소리입니까? 여러분께 조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의 여정은 패러다임이 진정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이 얼마나 독특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줍니다. 조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수많은 해를 감옥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폭력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이는 삶의 패턴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교도소 모임에 처음 참석했을 때 그는 방 전체를 위압하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무례하며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었죠. 솔직히 여러 차례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는 기술적인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정신적인 변화였죠. 수개월 동안 꾸준히 접촉한 후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그에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 도둑질할 만큼 영리한 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나가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던 반복되는 각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뿌리 깊은 각본이 마침내 해체되자
존은 완전히 책임을 지고 행동을 완전히 바꾸었으며 깊은 목적의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문제가 되는 존재가 아니었고 제 모임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변화는 본능적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상태에서 깊은 존경의 상태로 감옥이라는 한계에서 심오한 유용성을 지닌 삶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변명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진정 궁극적인 통제자임을 보여주는 실용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은 이건 너무 영적인 이야기처럼 들려 또는 단순한 생각이 실제 삶을 바꿀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아 라고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러다임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돈을 쓰고 누구와 어울릴지 정확히 결정하는 정신적 습관입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반복되는 사고 패턴이 뇌 내부에 강력하고 견고한 신경 연결을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반복을 수정하면 여러분은 전체 회로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패러다임은 여러분이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상 유지를 완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편리한 정당화까지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어 또는 그건 나한테 안 될 거야와 같은 말을 내뱉을 때 여러분의 패러다임은 표면적으로는 인지된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인쇄하지만 미묘한 방식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음을 교묘하게 정당화하는 목소리는 놀랍도록 영리합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전에 이미 해봤어. 그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 편리한 말들 때문에 진정으로 좋은 계획이 시들고 사라지도록 내버려둔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삶이 마법처럼 스스로 의미를 찾기를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소중한 꿈을 마음속 서랍에 밀어 넣어 두었습니까?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문구들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효과적으로 해체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것들이 나타나는 즉시 정확히 식별함으로써 여러분은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자동적인 힘을 즉시 방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체 과정을 어떻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패러다임을 완전히 노출시키세요. 돈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모든 자동적인 믿음을 적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지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동적인 문구가 돈은 행운아들에게만 오는 거야 라면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적으세요. 둘째, 실질적이고 반대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는 작은 증거라도 좋습니다. 아마 이웃 중 누가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거나 사소한 결정이 예상치 못한 약간의 추가 수입을 가져다 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들은 여러분 패러다임에 인지된 진실을 적극적으로 약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정반대의 행동을 강제하세요. 만약 패러다임이 지금 쓰고 나중에 살아라 라고 지시한다면 30일 동안 정반대로 행동하세요. 이는 자동저축을 설정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공부하는 데 20분을 할애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행동은 새로운 내부 논리를 확립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걸 전에는 몰랐을까라고 생각하며 두려움, 수치심, 심지어 분노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한때 여러분을 보호했던 어떤 것과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불편함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강력히 추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감각적 자극 기법입니다. 재정 목표를 카드에 적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하루에 3번 차를 만지고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감정을 목표와 연결하는 신경세포를 활성화하여 여러분을 정체되게 만들었던 오래된 패러다임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도전받고 재작성될 때 삶이 변모한 유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력을 늦게 시작한 많은 예술가와 배우들, 혹은 짐 캐리처럼 대담한 재정 목표를 시각화하고 글로 적는 자신의 습관을 공개적으로 공유했던 사람들은 생각, 감정, 행동을 일치시킴으로써 현실을 재구성했습니다. 반대로 충동적인 지출과 관련된 행동 패턴에 맞서지 못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공개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례로는 엄청난 수십억 원을 축적했다가 습관을 재프로그래밍하지 못해 그것을 잃어버린 예술가들과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를 부끄러워하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대신 경고로 사용하세요. 재능이 패러다임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40살 또는 그 이상이라면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의 지난 삶의 경험은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풍부한 자본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정적인 패턴을 더 빨리 식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것들을 다시 쓰는 훈련뿐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1회 동안 돈에 대한 모든 자동적인 생각을 기록하세요. 열흘째 되는 날 하나의 생각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증하세요. 30날째간 되는 날 진행 상황을 검토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솔직하게 이 과정을 수행한다면 한때 여러분을 지배했던 패러다임은 약화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실질적인 실험을 제안합니다. 30일 동안 여러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자동적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멈추고 적으세요. 첫째, 정확한 문구. 둘째, 그것과 모순되는 작은 증거. 그리고 셋째,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 다음 24시간 안에 취할 행동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실행하세요. 끝한 31일이 끝날 때 여러분의 기록을 비교하세요. 패턴과 진전을 관찰하고 다른 이야기를 구성할 새로운 증거를 모을 것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 원인을 다루는 유일한 작업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정보가 아니라 자동 조종 장치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한 여러분은 실패를 정당화하고 여러분을 갇히게 하는 작은 위안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관찰하고 이름을 붙이고 맞서고 대체하기로 결정할 때 이전에 막혔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렵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방감을 줍니다. 돈은 누구의 본질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간과된 진실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은 사람을 타락시킨다거나 돈은 사람을 망친다고 말하지만 사실 돈이 하는 일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강화하며 확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대함이 여러분의 본질이라면 돈은 여러분의 영향력을 넓히고 파급력을 늘리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확장할 것입니다. 만약 두려움, 인색함 또는 자기 파괴적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돈은 그 모든 것이 더 큰 힘으로 나타날 무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고도 아무것도 남지 않거나 스스로의 성취를 파괴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증폭을 다룰 의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간 고정된 급여에 묶여 있다가 상당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전에 불가능했던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하고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이 힘과 함께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책임감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제 파트너 샌디는 우리 돈의 일부를 취약한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영양 깨끗한 물 교육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쓴 자료를 수천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닌 가치를 위한 확성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부에 대한 저의 이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과시가 아니라 확장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제 사무실에는 제 책을 읽는 그 아이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돈이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선을 증폭시키는 도구임을 매일 저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신의 재산을 활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유명 인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프라 윈프리는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고 수천 개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질병을 근절하기 위해 수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유해진 후에 마법처럼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기여와 목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돈은 단지 그들의 영향력을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다른 극단에는 수십억 원을 벌었지만 그것을 관리할 내적 준비가 부족하여 중독, 빚, 소송, 파산에 굴복한 유명인들과 운동선수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증폭된 내적인 패턴이었습니다. 40살이 지나면 이 인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 무탁 동안의 가치관, 믿음,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불을 쌓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무엇을 증폭시키고 싶습니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직 불을 쌓지 못했다면 지금이야말로 증폭되었을 때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만들 습관과 가치를 개발할 완벽한 순간입니다. 돈 그 자체는 평화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것을 더 크게 만드는 규모를 가져올 뿐이죠. 부정적인 것의 규모가 커지면 혼돈에 빠지지만 긍정적인 것의 규모가 커지면 영향력과 진정한 만족감을 안겨줍니다. 흔히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남을 도울 거야 또는 돈이 생기면 내가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지금 당장 저축하고 기부하며 관대하고 스스로를 잘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는다면 현재보다 10배 더 많은 돈이 생겨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세미나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돈을 거의 벌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이들이 몇 년 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기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적은 자금으로도 저축하거나 기부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행동을 수없이 배가시켰고 긍정적인 영향력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40 이후에 당신의 재정 생활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바로 지금 확장적인 사고방식을 키우기 시작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 내일 제가 오늘 버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돈을 받는다면 어떤 습관들이 계속될까요? 어떤 가치들이 더 증폭될까요? 이것은 당신 자신에 대해 매우 많은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돈은 확대경과 같아서 이전에는 너무 작아서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요점은 돈이 당신의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돈은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고 일시적인 안도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자존감을 만들어주지 않으며 독성 관계를 고치거나 마음의 상처를 지워주지도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좌절감, 불안감, 그리고 분노를 쌓아둔다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더 많은 도구를 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규율, 감사, 그리고 비전을 키운다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배가시킵니다. 그 차이는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강력한 연습을 하나 추천합니다. 오늘 버는 수입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선택하여 당신이 되고자 하는 종류의 사람을 대변하는 어떤 일에 할당하십시오.
그것은 기부가 될 수도 있고 지식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당신이 이미 그런 사람이고 이미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습관은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당신의 재정적 인격을 형성하고 더 큰 금액이 당신에게 찾아올 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돈은 선택받은 자를 위한 상이 아닙니다. 돈은 명확성, 책임감, 그리고 목적을 향해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내적으로 준비한다면 돈은 강력한 동맹이 됩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됩니다. 40이 넘어서는 이것이 긴급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기다리지 말고 내일 되고 싶은 사람처럼 오늘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을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얻어가야 한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삶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서도 나아가기로 결심할 때, 이해라는 무기를 갖추고 나아갈 때 변합니다. 그렇게 제 삶이 변했고 당신의 삶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당신이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점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단지 이해 부족의 증상일 뿐이었습니다. 무지를 이해로 바꿀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 명확성, 그리고 행동의 자리를 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부터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모든 것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다음 영상이 이미 당신의 화면에 나타나고 있고 그 영상에서는 당신이 지혜의 진화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보다 1% 나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